정말 많은 CPU를 리뷰하면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활용해보니 이 제품이 진짜 게이밍 가성비 탑티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라이젠 5 5600X 3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작년 7월에 해외에서 출시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는 제품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관심이 없을 만한 그러한 제품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되지만 이거 구매해서 활용해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정말 잘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코어 스레드로 보면 5600X 시리즈의 형제 같지만 3D V캣이라는 획기적인 기술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800X 3D의 친동생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데요. 2023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약 199.99달러에 판매가 되었던 말도 안 되는 이 CPU 어떤 성능을 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일단 패키지는 기존의 5000번대랑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상단에 5600X 3D가 적혀있고 측면에 CPU가 보이게 되고요. 내용물을 확인해보면 CPU만 담겨있기 때문에 쿨러는 싸제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요즘 2만원대 좋은 거 많아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스펙시트에서 확인을 해봐도 바로 보여지는 부분이 L3 캐시 용량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 성능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승했죠. 이밖에 TDP가 높아진 것도 확인이 되었고 마이크로센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꽤나 저렴한 것도 특징입니다. 약 10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를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한 것 말고는 전부 다 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픽카드만 RTX 4070, 4080으로 테스트를 해봤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테스트는 CPU의 개입이 가장 활발한 풀 HD 해상도 기준입니다. QHD, 4K로 갈수록 CPU보다는 그래픽카드 성능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집니다.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볼게요. 시대벤치 2024는 확실히 코어 수만큼의 차이, 그리고 싱글코어의 클럭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살짝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프로세서 모두 제대로 된 성능이 측정이 됐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확실히 8코어 16스레드의 성능이 좋고요. 총점 역시도 높게 표시가 되죠. 타임스파이 역시 5800X 3D가 더 높은 성능이 측정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게임에선 어땠을까요? 우선 라이젠 5 5600 노멀 버전과 먼저 비교를 해봤는데요. 포르자 호라이즌 5로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 느꼈습니다.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우선 평균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고 하위 1%의 경우는 약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고주사율 FPS 장르를 하고 있는 민감한 게이머들이라면 당연히 5600X 3D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5800X 3D와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5800X 3D가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디아블로 4는 벤치마크 툴이 없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 유저들이나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을 듯 싶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프레임에서 1프레임 차이가 났지만 하위 1%에서는 5800X 3D가 더 높았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던은 포르자와 반대더라고요. 평균 프레임은 5800X 3D가, 하위 1%는 5600X 3D가 아주 살짝 높았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5800X 3D 쪽의 성능이 2프레임 정도 더 좋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오버워치2의 경우도 5800X 3D 쪽의 성능이 조금 더 높았지만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실체감만으로는 이 차이를 알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RTX 4070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프레임 그리고 하위 1% 모두 확실히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체감할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지만 모니터링에선 RTX 4070보다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고요. 사이버펑크 2077 역시도 평균 3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주지만 하위 1%는 차이가 꽤나 커요. 그럼에도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5600X 3D의 성능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10분 동안 스로틀링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 변화도 알아보았는데요. 이건 의외였습니다. 5600X 3D가 5W 정도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평균 2도가량 더 높더라고요. 6코어 12스레드라서 더 낮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 게임을 하면서도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발열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4만원대 2열 공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네요. 5600X 3D에 실질적으로 쓰이게 될 그래픽카드를 생각해본다면 RTX 4070은 체급이 꽤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럼에도 궁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RTX 4070을 초과하는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면 5800X 3D와 프레임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략 한 5%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클럭이 조금 낮은 점과 다중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위한 프로세서 중에서는
단연 탑인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AM4 소켓을 쓰시는 분들이 CPU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업그레이드 목적이 게임이다, 그리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가성비 CPU로 강추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센터 판매 가격 기준으로 $80, 원화로는 10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할인이 들어갔었던 199.99달러 기준이라면은 그 가격 차이가 진짜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성능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AAA 게임까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3D V캐시를 탑재한 미드레인지 체급의 가성비 CPU. 이건 기가 막히죠. 예. AM4 소켓 쓰시는 분들의 업그레이드용으로 제격이고, 세컨컴을 맞춘다고 해도 부담없이 상위권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새롭게 데스크탑을 맞출 분들이라면 인텔 i5 13세대나 라이젠 7500F, 7600 요정도의 포지션 프로세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세팅한 환경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5800X3D보다 5600X3D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5800X3D보다 모든 코어들의 로드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차이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서 마이크로센터와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점이 참 아쉽기만 한데요. 이럴 때 AMD 코리아가 힘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2024년 1분기에 AMD 신형 프로세서들이 대거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달래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AM4 소켓 중 가격 대비 게임 성능이 최고 수준인 라이젠 5 5600X 3D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생유 감사합니다. 국내에 들어올 일도 없고 이 가격에 판매가 되지도 않겠지만 한 20만원 초반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치면은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미국에 살아야 되나?